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6명에서 2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최종 경선에는 유영아 후보와 추경호 후보 이렇게 2인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의원님, 이번 최종 2인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하셨던 결과이십니까? 예, 뭐 추경호 후보는 안정적으로 6명 중에 여론조사 1위를 계속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시면서 대구가 처한 지금 열악한 사정을 타개할 적임자다, 그런 평가도 뭐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호 의원은 뭐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이제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재욱 의원과 여론조사 2, 3위였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록에 윤재욱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유영아가 올라갈 것인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영아 의원이 올라갔네요. 아무래도 유영아 의원은 4년 전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도 한번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죠. 재수를 하면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올라가고요. 더군다나 대표적인 뭐 친박 인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지간해서 모셨던 뭐 그런 사람이죠. 아무래도 추경호 의원보다는 강성 의원들이, 지지자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뭐 저는 뭐 제 혼자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윤재욱 의원과는 뭐 큰 차이가 계속 없었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서글픈 거는 1등, 2등 하던 주호영, 이진숙 예비 후보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냥 컷오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6명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데 2부 리그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2부 리그다. 예, 마이너리그.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는 장외에 지금 컷오프된 이진숙, 추경호고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거기에 온통 신경이 써져 있고, 더 큰 메이저는 지금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건 뭐 경선에서 이기면 당선이나 거진 뭐 같은 거였기 때문에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을 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뭐 김 빠지고 맥 빠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무소속으로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본선에서 과연 김부겸 전 총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날이 이번에 정말 현실로 될 것인가. 이쪽이 더 관심이 많지 6명 중에 누가 될까. 이건 솔직히 저부터도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나 이진숙 후보 등의 무소속 출마 등판 여부에 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보면 당 지도부가 교통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제 대구시장도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해주셨는데, 장도영 지도부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지,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가 있는데 뭔 스탠스를 취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열심히 뭐 도피라고 봅니다. 원래 뭐 2박 4일인가 뭐 정말 컴팩트하게 딱 필요한 일정만 가지고 한다다가 5박 7일이 되고 그게 8박 10일이 돼버렸는데, 참나. 지금 선거가 48일 뭐 정도 남았을 건데 그중에 열흘을 저렇게 미국 가서 있는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지도부가 뭘 어떻게
하려면 좀 미국에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에 몰래 비공개로 수행도 없이 장동혁 후보가 대구에 가서 이진숙 예비 후보를 뭐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진숙 후보가 그 회동 직후에 내놓은 메시지는 8인 경선으로 다시 돌려놔라.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몰래 가서 뭐 얘기를 하건 어쨌건 간에 별 무소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저 주영 부의장이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2기 공관이 즉 박덕흠 공관위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바뀐 상태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이번에 공관위가 바뀌었는데 우리 새로 들어온 공관위원들이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이 2명 컷오프는 좀 기준이 이상하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8명 컷오프를 경선을 다시 실시하겠다라고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저를 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주호영 부의장의 가처분을 기각을 해버렸어요. 법원에서 컷오프가 그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걸 그 결론 나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정말 답답한 사정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뭘 하려고 했다면 법원 결정 나기 전에 대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좀 더 짚어볼 게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는데요. 그에 앞서서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최근 대구시장으로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총리 기용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정계 은퇴했다고 저번 경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탈당하면서 정계 은퇴했다. 나는 뭐 백수다. 했던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비공개로 부르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 뭐 누가 깐 건지 모르지만은 공개도 이런 공개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북치고 장갑치고 뭐 풍각쟁이 다 불러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데 뭐 대통령하고 홍준표 전 대표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죠.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중도 포용 실용 노선 뭐 보수 인사라도 과감히 포용한다. 라는 걸 갖다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는 나 뭐 그 당에서 대선 컷오프 됐지만 지금 니네 하는 거 지금 잘못된 거야. 나처럼 했어봐. 지금 당이 그렇게 됐나. 나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 나자마자 처음 딱 생각나는 게 아유 홍준표 총리네. 라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들어가면서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뭐 백수라는데 저도 백수지만 나라를 위한 열정을 그렇게 발휘할 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 장을 기대를 한다는 얘기겠죠. 지금 홍준표 전 시장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속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건 발표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건 오픈되지 않을 건데 아니면은 저 왜 저렇게 오픈을 저렇게 요란하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13지방선거를 지금 47일 앞두고 뭐 대구시장도 그렇고 공천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정을 사흘 더 연장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미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박 4일이었던 일정이 5박 7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가 이번에 또다시 사흘 더
또다시 귀국을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방미 목적이 트럼프 측 주요 인사와의 만남이었다면은 미리 확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국 만나지도 못한 채 이렇게 계속 일정만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아무 일도 없는 평시라도 당 대표가 뭐 2박 4일 얘기했다가 5박 7일로 됐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차를 돌려가지고 미국에 사흘을 더 있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뭡니까? 이제 정부 단위 선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미리 총선이라고 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제 착착 공천 절차를 진행해서 진용을 완성을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 군데군데 지금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교통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진용은커녕 그 중앙당에는 선대위 만들지 마라. 광역 단위로 만들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옷도 하얀 거 입겠다. 뭐 이런 거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초단체장 즉 시장 군수나 도의원, 광역의원 이건 다 소선거구제입니다. 여기는 당선 안 될까봐 출마를 주저하고 후보자 구하기가 힘들고 광역의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대선거구를 하고 있는 기초의원 여기는 2명에서 5명 뭐 이렇게 뽑거든요. 여기는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 하던 사람이 시군의원을 하겠다고 지금 스스로 등급을 낮추는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사흘을 더 있는다? 그러면 소상하게 이러가지고 내 여기 온 김에 꼭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뭐 보안사항이다. 국무부에서 뭐 요청한 거다. 글쎄요. 저 애초에 14일부터 2박 4일, 17일까지 2박 4일로 갔다 오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화요일 날 미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흘을 앞당겨 가지고 5박 7일이 됐어요. 11일 날 미국에 도착을 했다고. 11일이 토요일이야. 공식 행사는 14일 날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11, 12, 13 일정이 없었어요. 통상 14일부터 먼 일정을 잡으면 좋게 봐줘서 13일 날 도착해가지고 하루 시차 적응하고 14일부터 활동하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11, 12, 13을 했어. 11, 12, 13이 뭐냐? 토, 일, 월이에요. 미국 워싱턴의 토요일, 일요일은 개미만 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게 개미만 있어요. 왜? 거기 의원들 미국이 오죽 큽니까? 다 지역 활동하러 주말엔 다 내려가요. 그 의회 문 닫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다 뭐다 정부 부처 다 문 닫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저 캐피톨 힐 그 미 의사당 그 앞에서 뭐 이러고 사진이나 찍고 있지. 그 왜 일찍 갔냐고. 난 그게 납득이 안 된 상황에서 또 17일 날 귀국을 하기로 했는데 20일 날 귀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7, 18, 19, 18, 19, 20, 18, 19, 20이 지금 비죠. 이게 뭐냐? 또 18, 19일은 또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개미밖에 없다니까. 뭘 하려고 지금 남은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이게 아마 설명을 못 할 겁니다. 갔다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마로라고 가지고 골프 치고 있을 거고 벤스도 뭐 거기 없지 싶은데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를 만나거나 벤스 정도까지는 만나줘야 이게 아마 오케이가 될 거예요. 과연 그런 게 예정이 돼 있냐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 지방선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놀고 있네라고 하겠죠. 저 사진 보면.
아주 놀고 있네. 예? 저기에 뭐 절박함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저기에 뭐 자기 당의 후보들은 고사하고 국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기서 묻어납니까? 저는 그걸 발견을 못 하겠던데. 지금 전국에 이제 그 후보로 돼 가지고 혹은 후보가 되기 위해서 2번 달고 나가려고 2번 달고 나간 사람들 이제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급장 주고 군번 주고 그다음에 총기 지급하고 부식 보급하고 해가지고 전투 따닥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자기 편 군인들 위로 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환장할 겁니다. 국민의힘 달고 나가는 이번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뭐 이런 당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난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표심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아마 돌아오면은 당신 대표 내려놔라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아마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좀 이 장도혁 대표를 비판한 쪽이 친한 게 이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일 텐데요. 한 전 대표가 이제 부산 북갑 출마와 함께 차기 당권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방미 관련 논란이 단순 비판이 아니라 이 장도혁 대표 흔들기다 이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뭐 장동혁 국민의힘 당권을 내노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예. 내가 뭐 아니 그냥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근데 그걸 갖다가 당대표가 손수 저렇게 하고 있고 최고위원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3자가 봐도 참 저렇게 한심한데 그 당에 소속된 후보들은 지금 뭐 완전히 돌아버릴 것이고 또 그 당에서 주요 보직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현역 의원들은 진짜 환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참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공동선대위원장도 아니고 상임선대위원장 원탑으로 지금 오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부산 북갑은 단순히 부산 북갑이 아니고 부산시장 혹은 부산 전체 지방선거의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전재수 후보는 어쨌든 해수부를 데리고 왔고 뭐 북극 항로 뚫는다 그러고 그리고 뭐 해사법원도 뭐 데리고 오고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실적을 과시하면서 지금 침체된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자기 계획과 기대, 희망,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북구에 와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면은 한동훈은 계속 무슨 얘기할 겁니까? 민주당 비판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재수 시장 후보의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수석이라는 뭐 하수석 와서 나하고 같이 미래를 얘기하자 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과연 부산 북갑에서 제대로 지지를 받고 그 열기, 그 동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동훈이 되느냐 마느냐도 달려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부산시장 혹은 부산의 17개인가 뭐 구청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재수는 자꾸 하정우 보고 일로 와라. 내하고 같이 이쪽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고, 한동훈은 박용준 후보하고 같이 실정을 비판하고, 그다음 지금 이 국정조사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심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컨셉이 박영준한테 도움이 되는지 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동훈이 살아 돌아오면은 빠치를 달고 국회의원이 되면 아마 복당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그리고 지방선거는 패배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 보고 물러가라 할 것이고, 그러면 당권이 한동훈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못 보겠다.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화도 없고 무공천도 없고 끝까지 해가지고 표를 갈라서 너는 안 되게 하겠다. 그게 좋은데요. 좋은데 그 한동훈과 박용준의 시너지는 상당히 지금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럼 부산 선거, 시장 선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수석의 출마 여부는 좀 어떻게 점치세요?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출마한다. 저는 사람 말을 웬만하면 믿어요. 그래서 뭐 작업 들어오는데 그 넘어가지 마. 일 열심히 해. 예. 해서 아니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그래 얘기를 하길래 이제 안 가나 보다. 네네. 믿었어요. 근데 웬걸 그 다음날 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매일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하정우 수석이 자기 정치적인 거취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야. AI 3대 강국 뭐 이런 거는 한마디도 없어. 뭐지? 대통령은 작업 들어온 거 니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수석이 말로는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대통령이 나가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자기는 계속 그 자기 출마 여부를 이슈를 키우고 있어요. 이 몸값 키우는 거야. 몸값 키우는 거. 몸값 키우기다. 난 안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 얘기했는데 그거 짜고 치는 거 아니면은 저렇게 못 나갑니다. 수석이.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작업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매일 아침 거 나가요. 나가서 자기 그 잘하는 AI도 아니고 부산 정치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정우는 곧 나올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약속대로 한 것이다. 아니야.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자기 말을 저렇게 개무시하는 수석이 있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캐치프레이즈는 이재명이 붙잡은 사람, 붙잡았던 사람 이렇게 몸값을 있는 대로 잔뜩 키워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도 힘들죠.